원시요소 달에 대해서는 국명풀이백제라는 영상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습니다. 모음 홍교에 따라 달들, 돌굴, 들딜댈 등으로 부전이 되고, 또 받침 소리도 돌, 돛, 돈, 돔, 넙 등으로 부전이 되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소나갈질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설명할 때에 현대 한국어 똑똑하다와 똘똘하다는 같은 어원에서 분화가 된 말이라고 한 바 있습니다. 똘똘하다, 똑똑하다는 말과 어떤 거는 마지 첫째를 가리키는 말이 합쳐진 똑맛, 이 둘을 합친 말로 이름을 많이 지었었습니다. 삼국시대에도 이러한 이름을 지었는데, 한글, 즉 우리 고유의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빌려서 적었죠. 덕맛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적인 인물이 모죽지랑가, 향가 모죽지랑가의 주인공인 화랑죽지의 이름입니다. 죽지, 죽지는 듀, 그리고 지자가 맛지자입니다. 음식의 맛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듀맛이라고 하는 이름을 죽지라고 음차, 사음훈차에서 적은 것입니다. 죽지는 중만이라고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만, 중맛, 중만. 맛달, 맛아들 할 때는 이와 비슷한 소리 나죠. 그런데 만누나, 만며느리 할 때는 만처럼 소리가 납니다. 둥맛, 중맛, 중만 같은 이름입니다. 신라 박재상의 이름도 같은 둥맛을 적은 것인데, 이 제자는 둑, 강둑 할 때 둑입니다. 제방을 말합니다. 제방, 둑. 둑을 적은 것이고, 이 상은 윗상자죠. 우. 조금 어려운데,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를 이렇게 적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의 훈차한 것입니다. 산, 마리산, 머리산, 제일 위에 있는 산을 마리산, 머리산이라고 합니다. 강화도 참성단에 있는 만이산이 있습니다. 만이산. 만이산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만이는 만 할 때 만이라는 것이 만이산입니다. 마리산, 머리산, 위에 있는 산, 가장 위에 높이 있는 위에 있는 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재상은 뚝머리를 쓴 것입니다. 뚝머리를 재상이라고 사음훈차, 진의 훈차에서 적은 것입니다. 삼국사기열전에 보면 박재상의 이름 재상을 모말이라고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말의 모는 털모자입니다. 털, 머리털, 털을 터럭이라고도 하죠. 터럭. 좀 더 느려서 발음하면 트레기, 터럭, 트레기. 그러니까 이것은 터럭을 이렇게 차지한 것이고, 이것은 음차한 것입니다. 말, 트럭말을 쓴 것입니다. 트럭말. 이것은 사음문차, 음차. 이것은 둥말이고 이것은 트럭말입니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박재상의 이름 재상을 모말이라고도 찾아서 적었던 것입니다. 신라 선덕 여왕의 이름이 덕만이죠. 덕만. 덕만은 화랑죽지 이름과 사실상 똑같습니다. 덕만, 같은 이름입니다. 덕만에서 비롯된 이름이 오늘날 동만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동만. 동만은 지금은
한자식 이름이고 처음부터 한자를 사용해서 지은 이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래는 똥만에서 비롯된 이름인 것입니다. 백제의 유명한 장군 계백장군. 계백장군의 백은 맛백자로 진의 훈장 글자입니다. 계는 섬돌개자입니다. 섬돌이 무엇입니까? 마당에서 마루를 올라갈 때 딛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섬돌입니다. 국명풀이 백제에서 양쪽 강, 언덕, 둑을 연결하는 것을 다리라고 했습니다. 다리. 그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쌀을 더 붙이면 사다리가 됩니다. 사다리 위로 계속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다리, 사닥다리 같은 반입니다. 달에서 위로 좀 더 올라가는 것을 사다리라고 하고 사닥다리 혹은 사닥다리라 합니다. 그 사다리와 섬돌은 사실 같은 어원에서 비롯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 상세하게 다루기는 그렇지만은 섬돌과 사다리가 같은 어원에서 비롯된 말이고, 그리고 남부 지역에서는 섬돌을 축담이라 합니다. 축담. 한자 축을 써서 축담이라는 거 설명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원래 우리말 축담의 축, 이것은 숫돌의 숫과 같고 섬돌의 섬, 그리고 사다리의 사와 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축담, 숫담, 즉 같은 말인데 사다리, 섬돌, 축담, 숫돌, 숫돌 아시죠? 낫 같은 것을 날카롭게 가는 것, 가는 숫돌. 칼 갈 때 숫돌에 갈죠. 그 숫돌, 축담, 섬돌, 사다리, 사닥다리가 모두 같은 말이고 같은 어원에서 분화가 된 것이라고 봅니다. 계백장군의 이름은 섬돌맛이 아니라 숫돌맛, 즉 앞에 돌맛 앞에 좀 더 강하게 의미를 가진 수를 더 붙여서 숫돌맛. 그러니까 이 돌맛보다 좀 더 뛰어난 것을 의미하는 숫돌맛, 숫돌맛이라고 하는 우리말 이름을 이렇게 계와 백으로 사음 훈차, 진의 훈차 해서 적은 것으로 봅니다. 돌맛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이름이 조선 시대에 넘어가면은 석만, 석을만, 돌만 같은 표기로 조선 왕조실록에 적혀 있습니다. 석만은 보나마나 돌만을 쓴 것이라는 사실 금방 알 수 있죠. 석을만은 여기에 돌만에 을자를 하나 더 넣었습니다. 이것을 저는 일잉자라고 합니다. 일잉자. 넣을 필요가 없는데 왜 넣었느냐. 이것을 다르게 읽을까 봐서 돌이라는 이 을자를 분명하게 발음해 주라고 이렇게 넣었을 것입니다. 석만, 석을만 다 같은 이름입니다. 이 석을을 합쳐서 돌만이라고도 적었습니다. 이 돌자는 한국인들이 만들어낸 한국 한자입니다. 중국이나 일본에는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한국인들의 이름에 쓰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똘똘하다, 똑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일본인들의 이름에서는 토오루라고 지금도 쓰이고 있다는 설명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름에서 비롯되어서 이렇게 석만, 석을만, 돌만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이름이 돌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을만이라고 표기된 이름도 있는데 두을만도 역시 같은 이름입니다. 정리하면은 돌맛
돌맛이라는 이름에서 돌맛, 돌만, 돌만이가 된소리돼서 똘마니. 돌만이라는 이름은, 돌만이라는 말은 현대 한국에서는 불량한 집단의 그 명령을 받는 조무래기들, 잔챙이, 앞잡이, 속된 말로 쫄따구를 똘만이라고 하는데, 똘만이는 다른 데서 비롯된 말이 아니라 사람의 이름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돌만이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원래는 좋은 뜻을 가진 이름인데, 이러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흔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뭐 뛰어난 사람도 있고 웃기는 사람도 있고 뭐 키가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남들 밑에서 좀 얄랑거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똘마니 같다 해서 똘마니로 정착이 된 게 아닌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영구 없다 해가지고 유명해진 코미디언이 있었죠. 심형래 씨. 심형래 씨 영구 없다, 그게 워낙 유명해가지고 영구라는 말, 영구라는 이름 쓰는 사람 많이 있는데, 원래 영구가 그런 뜻이 아닌데 영구 하면 영구 같다, 맹구도 있었죠. 맹구 같다, 영구 같다 하면 좀 덜 떨어진 사람 같다라는 의미가 되어서 쓰이게 됐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똘마니는 이러한,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진 좋은 이름이었는데 여기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곧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인데 어린 새끼를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사람 이름이 굉장히 많이 쓰였지만은 사어가 돼서 없어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흔적은 받침소리가 약화 탈락한 형태로 일본인들의 이름, 일본에서 특히 여성들의 이름에 코, 노리코, 아사코, 아키코 같은 이름에 쓰이는 그 코에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삼국시대에는 이 곧을 사용한 이름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대표적인 인물이 백제 금구수왕 때 인물인 진고도. 진고도의 고도는 곧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완한 아골타는 여진족이죠. 1115년에 그란족 요나라를 몰아내고 금을 건국한 사람입니다. 완하는 왕을 발음을 이렇게 한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리고 아골타라는 이름이 아구타, 곧을 연진 발음한 형태입니다. 즉 아는 알지, 알령 할 때 그 알과 마찬가지고, 아골타, 곧타는 곧 어린 새끼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아골타라는 이름. 그리고 용골대에는 이 금을 세웠던 이 금나라, 완한 아골타가 세웠던 이 금나라는 몽골에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 500년쯤 후인 1600년대에 다시 여진족이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누르하치에 의해서. 그때에 세력이 강성해지면서 우리 조선을 침공해 오게 됩니다.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힘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1636년 병자호란 때 용골대라는 장수가 와서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때 온 용골대의 용골대, 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골대는 이 완한 아골타의 골타와 마찬가지고, 우리 한국인들의 조상들이 많이 쓰던 고토와 같은 이름입니다. 즉 이들의 이름도 우리의 이름과 거의 다를 바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고도도와 고도는 사실 같은 인물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고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도는 두 번 잘못 중첩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도가 고도, 이것이 올바른 이름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표기상으로 볼 때에 이 고도가 더 올바른 표기라고 생각된다는 얘기입니다. 고우도도보다는 고도. 이 고도는 일본 서기에 나오는 표기입니다. 삼국사기에는 고우도도라고 있는데 이 고우도도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을 격살한 인물이 고우도도입니다. 그것을 일본 서기는 고도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본 서기에는 고도를 곡지라고도 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놨습니다. 사의 꽃을 알고 보면은 이것이 얼마나 더 정확한 기록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꽃 이를 붙이면은 고지가 됩니다. 다른 영상에서 고지 설명한 바 있죠. 고지, 고지. 그러니까 고도는 곡지라고도 했다라는 일본 서기의 기록은 아주 정밀한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고타소는 신라 김춘초의 딸 이름입니다. 그래서 고타의 소, 소는 대소, 을소, 을파소 할 때의 그 소, 소에서 받침소리가 약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곧과 소가 합쳐져서 곧소, 고타소, 고도소가 된 것입니다. 이 고타소란 이름은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타소. 다른 영상에서 이 꽃 넘나들었고 그 굿을 이렇게 견자로 썼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임견수라는 이름, 임견수 이런 여기 나오는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이름입니다. 임견수는 실제 이름은 굿수입니다. 소수 부전되었습니다. 굿, 소수, 그러니까 곧소, 구두수 같은 이름입니다. 곧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견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소, 굿을 견자, 굿수, 이건 음차, 이것은 상문차, 음차한 것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곧소입니다. 신처수의 실제 이름은 곧처자죠. 장수를 나타내는 곧처, 곧수, 곧수를 이렇게 처수라고 적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름들은 모두 굿수, 곧수를 쓴 것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에는 일본에서 온 대마도에서 온 승려 이름도 이렇게 써놨는데 이 견수 역시 곧수를 똑같은 이름 굿수를 쓴 것으로 보입니다. 여진족이나 일본인들 이름이 우리와 아주 흡사하다는 점은 다른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견자로 또는 혹은 처자로 꽃굿이라는 순우리말을 사음 훈차에서 적었는데 이 실제 이름은 곧소, 굿수, 김춘초의 딸 고타소와 같은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굿수, 곧수를 음차에서 적은 표기도 있습니다. 굿 이것을 늘려서 발음하면 구두가 됩니다. 구두. 금은 소이죠. 굿쇠, 구두쇠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질금의 구질은 사이시옷이나 사이지엇처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굿쇠, 굿쇠입니다. 구두금, 이것은 구두금, 구질금은 모두 구두쇠를 적은 것입니다. 구두쇠. 구두쇠라는 말은 현대 한국에서 구두쇠 하면은 아주 인색한 사람, 노랭이를 걷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구두쇠가 어디서 비롯된 말인지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 어디에도 제대로 된 설명이 없습니다. 굳다라는 말에서 구두쇠가 나왔다라는 식으로 설명한
학자도 있고 쇠를 써서 구두가 닳지 않게 오래 신기 위해서 사용했던 인색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참 그야말로 웃음밖에 안 나오는 설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구두쇠라는 이름은 조선 왕조실록에 실려있는 이러한 이름들, 즉 굿쇠라는 사람의 이름이 흔히 있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어떤 인색한 사람을 가리켜 에이 구두쇠 같은, 이 구두쇠입니다. 구두쇠 같은 사람, 에이 구두쇠 같아 쟤는, 이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구두쇠가 인색한 사람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구두쇠라는, 오늘날 우리가 인색한 사람을 뜻하는 구두쇠라는 말은 똘마니와 마찬가지로 원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이었고, 그러한 이름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이름 중에서 인색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다가 보통 명사화 되어서 오늘날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설득력 있는 견해를 제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를 것입니다.